다른 해수 담수화 기술과 비교하여 막 분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우선 막 분리는 운전 중 상변화가 없습니다. 즉 액체를 여과하여 액체를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다른 증발법이나 냉동법과 같이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따라서 막분리는 다른 증발법이나 냉동법에 비해 훨씬 에너지가 절약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증발법에 비해서 응축기가 필요 없습니다. 증발법은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후 다시 이를 식혀서 즉 응축시키는데 이 때문에 냉각수도 필요하고 또 고온의 배출수가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막 분리는 액체에서 바로 액체, 즉 담수를 얻기 때문에 응축기가 필요 없고 이와 같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막 분리는 또한 이 상온에서 운전이 가능하여 온도가 낮은 경우든 온도가 높은 경우든 언제든 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또 이온 교환법과 비교했을 때 pH나 이온 강도 변화가 없이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막 분리는 단점도 있는데 첫 번째로 아무리 좋은 막이라 하더라도 용액을 완전히 건조시킬 때까지 물을 걸릴 수는 없습니다. 즉 여과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농축액이 발생하고 그 농축액을 처리하거나 혹은 농축액을 배출했을 때 또 다른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두 번째, 막의 가장 큰 단점으로서 막은 물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여과하는 방법으로서 막 표면에 이러한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이 쌓인 물질들이 점점 공극을 폐쇄시켜 여과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. 이러한 현상을 파울링이라고 하는데 여과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파울링은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여과 속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. 막의 제조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치드 멤브레인입니다. 몸을 쭉 늘리는 것을 스트레치라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대표적으로 고어텍스의 제조 방법이 바로 스트레치드 멤브레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막입니다. 이 고어텍스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인데 고분자 물질로 얇게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을 좌우에서 당겨서 즉 스트레치 시켜서 일정한 간격의 공극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불규칙한 이 공극의 평균 사이즈가 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서 이 제품은 방수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. 트랙 엣지 멤브레인은 고분자 물질로 필름을 만든 다음 이 필름 시트에 방사능을 쪼입니다. 방사능을 쪼여서 알파선이 지나간 자국을 만들고 그 다음 이 시트를 따뜻한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담궈서 즉 에칭을 시켜서 이 구멍을 점점 키우는 방식으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제조한 막이 트랙 엣지 멤브레인입니다. 이 사진이 트랙 엣지 방법으로 생산한 멤브레인을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입니다. 이 둥글게 보이는 곳이 바로 공극 부분인데 방사능을 쏘였을 때 알파선이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이 흔적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녹이면 점점 구멍이 커져서 알파선이 지나간 자국이 공극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알파선을 쏘이는 시간을 길게 하면 공극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또 수산화 나트륨에 에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구멍이 확대되는 즉 녹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멍의 면적이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러나 너무 조사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이 구멍들이 서로 붙어서 공극의 크기가 일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방사능을 쪼이는 시간 조절과 그 다음 에칭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 멤브레인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 하겠습니다. 기술적으로 이 공극의 밀도는 1제곱미터당 대략 2천만 내지 3천만 개 정도의 공극이 만들어지고 이 공극의 크기는 대체로 0.03에서 8 마이크론 정도 되는 사이즈,
즉 UF 사이즈에서부터 MF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그럼 세 번째로 마이크로포러스 신터드 멤브레인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고운 파우더를 얇은 필름에 섞어서 제조한 후 그 다음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을 이 가루가 녹는 점에서 녹여내서 가루가 박힌 부분이 모두 공극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제조법이 되겠습니다. 네 번째로 미네랄 혹은 세라믹 멤브레인이 있습니다. 이 세라믹 멤브레인은 3세대 멤브레인이라고도 하고 다이나믹 멤브레인이라고도 하는데 매우 활용 범위가 높아서 차세대 멤브레인으로 기대가 되는 멤브레인입니다. 앞의 세 가지 방법이 고분자 유기물로 만든 막이라면 이 막은 무기질로 만든 막입니다. 즉 무기물 재료인 지르코늄이나 알파 알루미나 등등을 사용하여 이 말 그대로 세라믹을 만들듯 도자기처럼 구워서 만드는 미네랄이 멤브레인이 됩니다. 도자기 재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. 또 세라믹 재료이기 때문에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액체도 여과시킬 수 있고 또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또 막이 오염됐을 경우에 강알칼리로 알칼리제로 녹여낼 수도 있고 또 과산화수소수처럼 강산화제로 막을 세정할 수도 있습니다. 보여지는 사진이 세라믹 멤브레인인데 실제로 물이 중앙으로 들어가지만 이 벽면, 원주 벽면 방향으로 물이 여과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재질 자체가 벽 자체가 멤브레인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세라믹 멤브레인은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여과를 해야 하였다가 안에 파울링이 발생하여 점점 폐색이 오게 되면 역방향으로 세척이 가능합니다. 밖에서 안으로 물을 강하게 쏘여서 다시 안쪽에 쌓인 찌꺼기를 세척하고 다시 정방향으로 여과를 또 할 수 있는 즉 세척, 역세척이 가능한 막이 세라믹 멤브레인입니다. 또 무기질 재료이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을 꺼내서 멸균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살균도 멸균도 가능합니다.